영국에는 75살이 넘은 노인의 집 앞까지 자동차를 몰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올라탄 노인이 도착한 곳에는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따뜻한 차가 놓이고 그 옆에는 케이크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그저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국의 노년층 지원 단체에서는 실제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75살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 이런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노인을 집에서 데리고 와서 차와 케이크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가 끝나면 다시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처음 이 모습을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차 한 잔 마시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집 앞까지 찾아가 사람을 태워오는 걸까요? 그런데 영국의 노인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차를 마시고 누군가 집에 찾아오면 차부터 권하고 오후가 되면 다시 주전자에 물을 올립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차를 마시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차를 마십니다. 영국 노인들은 왜 그렇게 차를 자주 마시는 걸까요? 홍차가 특별히 몸에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영국 사람들은 단순히 차 맛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뜻밖에도 차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영국 노인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아직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작은 증표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차 한 잔 속에 영국 노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영국의 티타임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아마 화려한 도자기 찻잔과 은빛 주전자, 3단 접시에 가지런히 놓인 작은 샌드위치와 스콘, 잼과 크림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잘 차려입은 영국 신사와 숙녀가 오후가 되면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모습 말입니다. 물론 그런 문화도 영국 차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영국 사람의 일상적인 차 한 잔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보다 훨씬 소박합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은쟁반을 꺼내고 스콘을 굽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머그잔에 티백 하나를 넣습니다. 진하게 우러난 차에 우유를 조금 넣고 때로는 옆에 비스킷 몇 개를 놓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좋은 찻잔이 없어도 되고 비싼 찻잎이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쓰던 머그잔에 평범한 홍차를 마시는 모습이 훨씬 일상적인 영국의 풍경에 가깝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국에서 차라는 말이 단순히 음료만 가리키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역과 가정에 따라 저녁 식사를 차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콘과 작은 샌드위치가 나오는 우아한 차 자리는 오후의 차에 가깝고 노동자 계층에서는 든든한 저녁 식사의 의미가 섞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차 문화를 이해하려면 평범한 가정집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소리, 낡은 머그잔과 티백 우유 한 병, 비스킷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찻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있는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바로 그 평범함 속에 영국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차를 놓지 않았던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영국 사람들이 차를 마셨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차를 빼놓고 영국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사실 영국에서 차는 외국에서 건너온 낯선 음료였습니다. 처음부터 평범한 사람들의 식탁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과거 차는 멀리 아시아에서 건너오는 귀하고 값비싼 물건이었고 왕실과 상류층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차를 보관하는 상자에 자물쇠를 달 정도로 귀하게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슈퍼에서 티백 한 상자를 쉽게 사는 시대와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는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고 19세기 무렵에는 영국 생활문화의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후의 차 문화도 이 무렵 유명해졌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를 기다리다가 오후가 되면 배가 고파 차와 간단한 음식을 곁들였고 이것이 사람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사교 문화로 발전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퍼드 공작 부인이 이런 오후의 차 문화를 유행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역시 영국 티타임은 귀족들의 우아한 놀이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차를 정말 생활 속 깊숙이 끌어들인 사람들은 귀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공장과 작업장에서 길고 고된 하루를 보내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차가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귀족이 마시던 차와 노동자가 마시던 차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오후가 되면 작은 샌드위치와 과자를 곁들여 차를 마시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반면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하던 사람에게 차는 그렇게 우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잠시 멈추고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었고 허기를 달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빵이나 치즈 같은 든든한 음식과 차를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 가족과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급 찻잔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으로 머그잔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순간만큼은 하던 일을 잠시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차는 영국인의 하루의 작은 쉼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도 물을 끓이는 동안에는 잠깐 멈춰야 했습니다. 차가 우러나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손에 들면 잠시 앉았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깐 멈출 줄 아는 습관이 함께 몸에 밴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노동 사이의 휴식이었던 그 시간이 나이가 들면서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일하던 공장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도 주전자에 물을 올리는 습관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차는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 움직입니다. 영국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인사를 나눈 뒤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별것 아닌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재미있습니다. 물을 한 잔 주면 훨씬 빠릅니다. 병에서 따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차는 손이 더 갑니다. 주전자에 물을 담고 끓여야 합니다. 컵을 꺼내고 차를 넣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유를 넣을 것인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설탕을 원하는지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손님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차가 완성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차 한잔 할래요라는 말은 단순히 목이 마른지 묻는 말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있다 가세요. 우리 잠깐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그런 뜻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대화를 좀 합시다라고 말하면 괜히 긴장됩니다. 하지만 차 한잔 할래요라고 하면 누구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차를 마실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도 우선 주전자에 물부터 올릴 수 있습니다. 영국에는 무슨 일이 생기든 일단 차부터 만든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모든 영국인이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농담이 오랫동안 통할 만큼 차가 일상적인 위로와 대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분명 흥미롭습니다. 차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와 마주 앉게 해주는 작은 이유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젊을 때의 차와 늙어서의 차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동료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점심시간이면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이유가 하루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이유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퇴하면 매일 만나던 직장 동료를 보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해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래된 친구들도 건강이 나빠지거나 멀리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피하고 싶지만 결국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던 배우자나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을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는 날을 맞기도 합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도 나이가 들면서 은퇴와 사별, 건강 문제,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때 아주 평범했던 차 한 잔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 차가 잠깐 쉬기 위한 이유였다면 나이가 들고 난 뒤에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차 자체는 똑같습니다. 같은 티백이고 같은 머그잔입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쉬자라는 의미였던 차 한 잔이 노년에는 우리 다음에 또 보자라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들을 차 한 잔을 위해 직접 데리러 오는 모임도 존재합니다. 영국의 노년층 지원 단체 리인게이지는 75살 이상이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정기적인 차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참가자의 집으로 갑니다. 혼자서는 외출하기 어려운 노인을 자동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작은 모임에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여러 사람이 차와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거창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면 자원봉사자가 다시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런 형태의 모임이 영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차 한 잔인데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달력에 표시해놓고 기다리는 날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누구를 다시 만날지 알고 있다는 것, 집 밖으로 나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지난번에 하던 이야기를 이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차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실제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긴장됐지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고 이전보다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됐다는 경험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차 한 잔은 5분짜리 휴식입니다. 하지만 어떤 노인에게 차 한 잔은 한 달을 기다리는 약속일 수 있습니다. 찻잔의 크기는 똑같아도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사람마다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영국에서는 어떤 방법을 권할까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라고 할까요? 비싼 취미를 시작하라고 할까요? 물론 새로운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민보건서비스가 노년층의 외로움에 대해 안내하면서 소개하는 방법 가운데는 아주 평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를 차 한잔하러 초대해 보라는 겁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놀랍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먼저 연락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히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닐까? 바쁜데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전화기를 들었다가도 다시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차 한잔하러 오세요라는 말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초대입니다. 평생 연락하자는 약속도 아니고 긴 여행을 같이 가자는 부탁도 아닙니다. 1시간 정도 마주 앉아 따뜻한 것을 마시자는 겁니다. 상대방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약속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홍차가 외로움을 치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차는 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입니다. 차라는 아주 평범한 이유를 빌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어쩌면 외로움을 줄이는 데 필요한 것은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는 작은 이유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영국 곳곳에는 노인들이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는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차와 대화라는 이름 그대로 차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도 있습니다. 퀴즈를 풀기도 하고 간단한 게임을 하기도 하고 특별한 목적 없이 근황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모임에서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낯선 사람으로 와서 친구가 되어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이번 이야기와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에게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생각보다 어려운 부탁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미 만들어진 모임에 혼자 들어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 한 잔 마시러 오세요 라고 하면 조금 다릅니다. 친구를 사귀겠다는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차를 마시러 갑니다. 옆에 앉은 사람과 날씨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많이 왔다는 이야기, 정원에 꽃이 폈다는 이야기, 손주가 다녀갔다는 이야기처럼 아주 평범한 말을 나눕니다. 다음에 다시 가면 지난번에 봤던 얼굴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면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낯선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고 아는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데 언제나 거창한 계기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겁니다. 때로는 작은 테이블과 따뜻한 차 한 잔이면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쯤 오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도 영국 노인들이 그렇게 차를 많이 마신다면 차 자체도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닐까? 실제로 영국의 대규모 건강 자료를 활용해 수십만 명을 장기간 관찰한 연구에서는 차를 일정량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차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전체 사망 위험이 낮게 나타나는 연관성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 흔히 마시는 홍차가 주요 차 종류였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 연구만 가지고 차를 많이 마시면 오래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얼마나 움직이는지, 흡연을 하는지, 경제적 환경은 어떤지처럼 사람의 건강에는 수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차 한 잔을 장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게 됩니다. 차 안에 들어있는 성분도 흥미롭지만 영국 노인들의 찻잔을 오래 들여다보면 차의 진짜 힘은 어쩌면 찻잔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를 만들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 하루에 작은 휴식을 만드는 것, 누군가에게 컵을 하나 더 꺼내주는 것, 마주 앉아 내 이야기를 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은 약으로 대신하기 어려운 삶의 습관입니다. 여기까지 영국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쩐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냥 보내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식사 때가 아니어도 밥 먹고 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배가 부르다고 하면 과일이라도 깎아 놓았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면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붙잡았습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를 뜯어 종이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던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분들이 정말 상대방의 갈증이 걱정돼서 커피를 권했던 걸까요? 어쩌면 아니었을 겁니다.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는 말의 진짜 뜻은 조금 더 있다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았다는 뜻이었고 당신과 조금 더 같이 있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영국의 홍차와 한국의 믹스커피는 맛도 다르고 문화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찻잔과 종이컵 안에 담긴 마음은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사람은 오래전부터 음식과 음료를 핑계 삼아 다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밥 먹고 가세요. 차라도 한잔 하세요. 과일 좀 드세요. 모두 겉으로는 먹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관계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노인들의 차 문화를 보며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지혜를 배우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너무 바빠서 잊고 있던 오래된 지혜를 다시 떠올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돈부터 생각합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집은 있어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생각합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아야 하고 치매를 예방해야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국 노인들의 평범한 찻잔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만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누구와 차를 마실 것인가? 친구가 100명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매일 전화해주는 사람이 10명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날 사람이 1명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월요일이면 전화하는 친구가 있고 수요일이면 같이 걷는 이웃이 있고 일요일 오후가 되면 같이 차를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달력에 작은 약속들이 남아있으면 오늘을 살아갈 이유도 하나씩 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보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누군가의 삶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초반에 보았던 영국의 차 모임에서 자원봉사자가 노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는 이유도 결국 차 때문은 아닐 겁니다. 차는 어디서든 마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혼자 끓여 마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를 함께 마실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노인을 데리러 가는 것은 차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영국의 수많은 집에서 또다시 주전자가 끓을 겁니다. 누군가는 잠에서 깨자마자 익숙한 머그잔을 꺼낼 겁니다. 누군가는 오후가 되면 비스킷 몇 개를 접시에 올릴 겁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친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찻잔을 2개 꺼낼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차 모임에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창밖을 바라보며 자동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정말 홍차일까요? 아마 차만은 아닐 겁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지난번에 아팠던 무릎은 괜찮냐고 물어봐줄 사람, 손주는 잘 지내느냐고 기억해줄 사람, 내가 웃으면 같이 웃어줄 사람, 헤어질 때 다음에 또 만나자고 말해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너무 거창한 것만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멋진 여행도 물론 필요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의외로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주 앉을 의자 2개, 그리고 다음에 또 보자는 약속 한마디 말입니다. 영국 노인들이 오랫동안 차를 놓지 않는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차는 목을 축여주지만 차를 함께 마시는 사람은 마음을 채워줍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차 한잔 하자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한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가 떠오르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난다면 오늘 먼저 연락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거창한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 지내냐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시간 되면 차 한잔 하자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기다리던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에게도 그렇게 먼저 차 한잔 하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차 한 잔처럼 편안하기를 바랍니다.